여러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5죠. 그러면서 성장률은 또 낮췄어요.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2.3에서 한국은행 2.3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2.1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률까지도 낮추면서 왜 기준금리는 안 내렸을까요? 저는 당연히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야, 저 부동산 때문에 쉽게 내리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근데 제 생각대로 그렇게 됐네요. 부동산 때문에 안 내린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정부 눈치, 청와대 눈치 본 겁니다. 지금 제가 실물 경제 어떤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영업자들 지금 판판이 쓰러지고 있고 기업들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 근데 수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를 내려줘야 합니다. 내려줘야 합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그냥 가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뭐 청와대 눈치 본다 이 말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죠. 보유세 올려라. 예, 보유세 올려야 된다. 부동산은 꼭 잡아야 된다. 그런 말 했잖아. 이 와중에 말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부동산 집 보러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지금 안 가요. 누구도.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은 꼭 잡아야 된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쟤는 참 대책이 없다. 야, 참 대책 없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대책 없다 이런 생각밖에. 자,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지만 한국은행이 또 올해 경제성장률을 2.3에서 2.1% 내렸는데 그것도 뜯어보면요. 야, 이게 참 생각이 있냐 이런 생각이 부쩍 듭니다. 0.2%포인트밖에 안 내렸거든요. 저는 한국은행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상판단이 좀 늦는 것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뻔히 알 텐데 지금 모두가 마비예요. 마비. 실물 경제도 현장 경제도 수출 경제도 다 마비예요. 마비. 이런 상태면요. 당연히 제가 봐서는 1%대로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9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1.9는요. 게다가 보면 참 장밋빛 전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1.9% 예상을 했다가 1.1%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요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V자 형태의 어떤 성장을 가져올 거다 하는 예측치라고 했죠. 예. 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아까 루비니 교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V자 성장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물 경기가 깨졌고 중국의 어떤 공급망이 깨졌는데 여기에 V자가 되려고 그러면 재정 여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재정 여력도 없다. 때문에 V자가 안 온다 이거 아니에요. V자 성장은 안 온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금 V자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전 세계 경제를 제대로 보고 있느냐.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해요. 게다가 하반기에 간다고 해서 이게 좋아진다고요? V자로? 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잡히면. 반도체 좀 경기 회복되면 우리는 조금 나아지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교역량이 떨어지고 이게 회복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19가 얼마까지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에피데믹에서 팬데믹으로 간다는 전 세계 유행으로 간다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런 모양새라면요. 여러분 이게 전 세계 경기 자체가 뭐 상반기 중에 회복될 거다. 이거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결국은 하반기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하반기도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예상한 것처럼 2.2%를 예상한 걸 2.6%로 상향 조정 이거 안 돼요. 야, 이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되냐고요. 게다가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전혀 안 일어났습니다.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 그대로 추진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최저임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라도 뭐 8% 이상 올려달라고 지금 노조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노조는. 예,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로제 50인 이상 사업장이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게다가 뭐 세제는 내려줬습니까? 25% 최고세율 그대로입니다. 법인세 말이 세금요. 세제 혜택도 지금 별로 주는 게 없어요. 비정규직회 정규직화 하다가 지금 오프라인의 유통사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형마트들 다 망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V자로 성장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정권의 눈치만 보고 예, 자신 있게 경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제가 한국은행 초창기에는 참 잘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치가 나름대로 리저너블하게 시장에 이유 있게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기준금리 동결하는 거 보고 요즘 좀 그래요. 요즘. 예,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게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요. 경제는 다 망가집니다.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확한 숫자에 의한 경제 정책을 펴야 되고 숫자에 의한 경제 전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그죠? 모두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저는 절로 듭니다. 참 그런 걸 보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건불 10년 하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건불 10년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요. 하무 11홍 꽃은 열흘을 불지 못하다고 했어요. 소신을 가지고 그죠? 정확한 현장의 데이터를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국민을 살릴 수 있거든요. 권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살려야 되는 것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는요. 진짜 대한민국이 힘들어질 겁니다.